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보니 가난은 죄는 아닐지언정 지독한 질병임은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유전이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수십억 천금을 손에 쥐었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3년, 아니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당첨금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한 빚더미에 앉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반대로 전쟁통에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기업을 일궈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 재산을 잃어도 몇 년 뒤면 보란듯이 다시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운일까요? 학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부자에게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습관이 뼛속까지 박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밀어내는 가시 같은 습관이 박혀 있습니다. 이 가시를 뽑아내지 않으면 당신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그 돈은 상처난 독처럼 다 새어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되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부자의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빈자의 행동을 했는가? 오늘 저는 삼성 창업주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의 뼈와 살을 깎는 심정으로 가난을 부르는 3가지 악성 습관을 해부하려 합니다. 이것은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고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쓴 약을 삼킬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 구조를 송두리째 바꾸는 부의 수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수술대에 올라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결의를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메스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려내야 할 썩은 살점은 바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착각은 바로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을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하루, 자신의 젊음, 자신의 생명을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시급 10,000원, 월급 300만 원, 이렇게 자신의 시간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누군가 그 시간을 사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오늘 열심히 일했다 라고 자위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땀 흘려 일하는 강도로 부자가 결정된다면 땡볕 아래서 벽돌을 나르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땀을 흘리는 대신 생각을 하고 시간을 파는 대신 남의 시간을 삽니다. 제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반도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밤을 새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분야에서 평생을 바친 최고의 박사들을 삶고 초려하여 모셔왔습니다. 막대한 연봉을 주고 그들의 30년 지식과 시간을 산 것입니다. 남들은 이병철이 돈을 낭비한다고 비웃었지만 저는 그들의 30년 세월을 돈으로 샀기 때문에 삼성이 100년 걸려야 할 기술 개발을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셈법, 레버리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끼기 위해 시간을 씁니다. 10,000원을 아끼겠다고 1시간 동안 최저가 검색을 하고 택시비를 아끼겠다고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탑니다. 반면 부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씁니다. 내 1시간의 가치가 100만 원, 1억만 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잡다한 일은 돈을 주고 남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 시간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일을 구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너무 하찮게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연예인 걱정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의미 없는 영상을 보며 킬킬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시궁창에 버리는 시간살인입니다. 그 시간에 부자들은 책을 읽고 투자를 공부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미래의 소득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심고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공평하게 딱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루 24시간입니다. 이건이나 저 이병철이나 그리고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이 유일한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10년 뒤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몸값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내가 오늘 8시간 일했으니 얼마를 받아야 해? 라는 노동자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늙어갈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 시간이 돈을 벌어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의 시간을 빌려 내 일을 확장할 것인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을 틀어막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재투자하십시오. 당신의 머리에 들어간 지식과 지혜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이자 당신을 대신해 24시간 일해줄 최고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해봤어? 당신은 오늘 하루 미래를 위해 단 30분이라도 투자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를 때우는데 급급했습니까? 지금 당신의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 향하는 곳임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당신의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것은 안전제일주의라는 낡은 생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상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들은 수중에 있는 돈, 그것이 설령 푼돈일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은행 예금 통장이나 장롱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안전하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돈이 물가 상승이라는 쥐떼에게 갉아먹히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부자들 역시 돈을 잃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회를 놓치는 공포입니다. 내가 지금 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10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거대한 이익을 놓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의 차이가 10년 뒤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듭니다. 농부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흉년이 들까봐 무서워서 씨앗을 주머니에 넣고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의 씨앗은 안전합니다. 새가 쪼아먹지도 않고 가뭄에 마를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결국 주머니 속에서 썩어 문드러질 뿐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부자, 농부는 다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과감하게 들판에 씨앗을 뿌립니다. 절반은 죽고 절반은 새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나머지 씨앗이 자라나 숲을 이루고 수천 배의 수확을 가져다 줍니다. 1983년 제가 60이 넘은 나이에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도쿄 선언,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었습니다. 이병철이 노망이 났다. 텔레비전이나 잘 만들지 무슨 첨단 기술이냐. 심지어 내부 임원들조차 회장님, 이건 회사를 말아먹는 도박입니다. 라며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렸습니다. 당시 삼성은 설탕과 조미료, 가전제품으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 땅에서, 그리고 급변하는 미래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의 성공에 안주한다면 삼성은 결국 이류, 삼류 기업으로 전락해 사라질 것이라는 끔찍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반도체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잃는 위험보다 미래의 먹거리를 놓쳐서 기업이 도태되는 위험이 수천 배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전 재산과 명예를 걸고 승부수를 던졌고 그 위험한 결단이 오늘날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안정적인 직장,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정말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수입을 직장이라는 단 하나의 구멍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당신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 해고당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그날로 벼랑 끝에 몰립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모한 도박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위험 리스크를 사랑합니다. 단 무식하게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부하고 계산된 모험을 사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거 위험하지 않아 라고 묻고 끝내지만 부자는 이 위험을 감수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대가는
무엇인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위험보다 크다면 과감하게 베팅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이 커야 돌아오는 것도 크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노 리스크, 노 리턴, 노 리스크, 노 리턴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가난만이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돈을 잃을까봐 벌벌 떨며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난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 속에 씨앗을 꺼내십시오. 그것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혹은 당신의 사업이든 세상이라는 거친 밭에 뿌리십시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경험조차 당신의 뼈와 살이 되어 다음번에는 반드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는 항구에 묶여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보물이 있는 섬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녹슨 항구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밧줄을 끊고 출항하십시오. 파도가 무서워 노를 젓지 않는 자에게 신대륙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봤어? 당신은 지금껏 살면서 실패가 두려워 포기했던 기회가 몇 번이나 됩니까? 그때 그 기회를 잡았다면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이제부터는 잃지 않는 법을 연구하지 말고 얻는 법을 연구하십시오. 그 용기가 당신의 지갑 두께를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주범, 바로 가짜 부자 놀이를 당장 멈추십시오. 길거리를 나가보십시오.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온몸을 명품 로고로 휘감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넘쳐납니다. 겉모습만 보면 대한민국에는 부자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통장은 텅 비어 있고 카드값은 연체되어 있으며 밤마다 빚 걱정에 잠을 설칩니다. 이것이 바로 빈수레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물건을 삽니다. 그것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물건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몸에 걸쳐야만 자신이 대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빌어먹을 체면팀에 때문에 당신은 가난의 매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자들은 체면을 사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삽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평생 제일 모직 양복을 입고 검소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명품을 안 입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병철이라는 이름 석자와 삼성이라는 기업이 최고의 명품이었기에 굳이 옷으로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자는 화려한 갈기가 없어도 사자입니다. 지저대는 개들이나 화려한 목줄에 집착하는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맛집을 가고 옷을 사고 여행을 가며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포장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족족 밖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돈은 불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을 충실한 병사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면 이것을 백화점에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사업이라는 전장에 내보내서 또 다른 돈포를 잡아오게 만듭니다. 당신이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살 때 부자는 그 500만 원으로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삽니다.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가방은 낡고 해져서 중고품 헐값이 되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자가 산 주식은 배당을 낳고 시세가 올라 5억만 원, 1억 원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은 500만 원으로 쓰레기를 샀고 부자는 500만 원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산 것입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그때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복리복리의 마법을 아십니까? 아인슈타인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던 그 마법입니다. 당신이 오늘 무심코 마신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은
단순히 5천 원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5천 원을 연 10%의 수익률로 30년 동안 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8만 원, 9만 원의 미래 가치를 마셔 없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만 원짜리 한 장을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래의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종자씨앗입니다. 농부는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고 배고 자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 당신은 배가 고프지도 않으면서 미래의 숲이 될 종자를 홀라당 까먹고 있습니까?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연봉 1억을 벌어도 1억 2천을 쓰는 사람은 가난뱅이이고, 연봉 3천을 벌어도 2천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예비 부자입니다. 당장 신용카드를 자르십시오. 신용카드는 미래의 당신 소득을 가불해서 현재의 쾌락을 사는 마약입니다. 이번 달만 쓰고 다음 달에 갚자라고 생각합니까? 다음 달에 당신도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벤츠를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와, 차 좋다라고 말할 뿐 운전자가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알량한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노후를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물건을 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필연이 단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원 것인가? 이것을 사면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가? 자산, 아니면 돈이 나가는가? 부채, 집을 사는 것은 자산일 수 있지만 무리해서 큰 차를 사는 것은 명백한 부채입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고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로 당신의 돈을 끊임없이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부를 이루기 전까지 철저하게 짠돌이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돈을 쓸 때는 오직 하나, 더 큰 돈을 벌 기회가 보일 때뿐이었습니다. 해봤어? 지금 당장 당신의 옷장과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한두 번 입고 처박아둔 옷, 충동적으로 산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건들의 가격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 돈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으로 바뀌어 있다면 얼마일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소비자가 되지 말고 투자자가 되십시오. 명품을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명품 기업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가난에서 탈출시킬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할 착각은 바로 공부는 학교 다닐 때나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책을 덮고 배움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을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더 이상 머리를 쓰지 않고 몸으로 때우거나 요행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반면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학교 졸업은 공부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돈을 버는 공부, 세상을 읽는 공부는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8순이 다 된 나이에도 일본으로, 미국으로 날아가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반도체, 유전공학, 항공우주, 낯선 분야의 책을 밤새 읽고 나보다 수십 살 어린 기술자들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질문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배운 지식이 오늘은 쓰레기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멈춰서겠다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퇴근 후에 오락을 찾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다며 뇌를 마비시키는 술을 마시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게임에 몰두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의 뇌는 점점 녹슬어 갑니다. 부자들은 퇴근 후에 교육을 찾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서관에 가고 강의를 듣고 경제신문을 읽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내 몸은 늙어가지만 내 지식은 매일 새로워져야만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버릇이 있습니다. 아, 나도 그거 알아. 내가 왕년에 다 해봤어. 이것이야말로 가난을 부르는 저주입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귀는 닫히고 성장은 멈춥니다. 그들의 불안은 10년 전, 20년 전에 멈춰버린 낡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낡은 지도로 새 길을 찾으려 하니 당연히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새로운 게 있군요. 듣고 싶습니다. 이 겸손함이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끕니다.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거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무언가를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시간이 많아서 책을 읽겠습니까? 아닙니다. 독서가 최고의 가성비 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무제표 하나 읽을 줄 모르면서 남의 말만 믿고 돈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즉, 무지무지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당신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옛날 방식만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배움에 투자하는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술값 5만 원은 펑펑 쓰면서 책값 2만 원은 벌벌 떠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머리에 들어간 지식은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세금도 붙지 않으며 평생 당신을 위해 복리로 이자를 낳아주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나는 삼성의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호암 이병철의 호의 뜻은 바위를 채우는 호수다. 맑은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호수는 썩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지금 당신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주머니가 비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머리가 비어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빈 깡통은 굴러갈 때 요란한 소리만 낼 뿐 그 안에 아무것도 담지 못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서점에 가십시오. 멘토를 찾아가십시오. 당신보다 앞서 나간 사람들의 지혜를 훔치십시오. 그것이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 내일의 지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쾌락을 위해 내일을 팔고 부자들은 내일의 자유를 위해 오늘의 고통 공부를 삽니다. 해봤어? 당신의 책장에는 만화책과 잡지만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경제 경영서와 인문학 책이 꽂혀 있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당신의 뇌를 위해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영원이라면 당신의 미래 소득도 영원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사는 것, 그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5번째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당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금묵자흑, 진모저 히이라 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쥐고 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비린내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절대 법칙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고귀한 백로처럼 살고 싶어도 까마귀 떼 속에 들어가면 결국 당신도 시커먼 까마귀가 되고 맙니다. 당신의 10년 뒤 모습이 궁금하십니까?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친구 5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5명의 재산, 그 5명의 성격, 그 5명의 대화 수준을 평균 낸 것이 바로 미래의 당신 모습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예언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퇴근 후 3355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무엇을 합니까? 상사욕, 회사욕, 정치인욕, 그리고 신세 한탄입니다. 아, 먹고 살기 힘들다. 이번 생은 망했어. 서로의 불행을 확인하며 그래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고 위안을 얻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패배자들끼리의 마취제입니다. 서로의 발목을 잡고 숨속으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지식이 깊은 사람, 나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열등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불편함을 즐깁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자극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삼성 상해를 운영할 때부터 장사치들하고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술가, 정치가, 학자 등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교류하며 내 생각의 그릇을 키웠습니다. 만약 내가 쌀가게 주인들하고만 어울려 쌀값 걱정만 했다면 삼성은 그저 대구의 쌀가게로 끝났을 것입니다. 개 바구니 이론, 크랍
버켓 테어리를 아십니까? 바구니에 개 한 마리를 넣어두면 기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마리를 넣어두면 한 마리가 기어 나오려고 할 때 다른 개들이 그놈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립니다. 결국 모두가 바구니 안에서 죽습니다. 가난한 친구들이 바로 이 개와 같습니다. 당신이 책을 읽고 투자를 공부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그들은 비웃고 방해합니다. 야, 유난 떨지 마. 네가 무슨 부자냐? 그냥 우리처럼 살아. 그들은 당신이 성공해서 자신들을 떠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인맥을 가차없이 정리하십시오. 술 마시고 노는 친구,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 발전이 없는 친구를 멀리 하십시오. 그럼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서 외롭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썩은 사과와 한 바구니에 있느니 혼자서 싱싱한 사과가 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빛나기 시작하면 그 빛을 보고 수준에 맞는 새로운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십시오. 부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가고 독서 모임에 가고 투자가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십시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 구조가 바뀝니다. 요즘 어디에 투자하세요? 미래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적인 대화가 오가는 곳에 당신의 몸을 두십시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사람은 환경을 떠나 변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인재를 욕심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버는 빠는 것이 더 큰 투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천재가 있으면 나도 천재가 되고 내 곁에 거지가 있으면 나도 거지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전화번호부를 열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당신이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당신은 지금 인맥 파산 상태입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 귀인 구이른을 찾으십시오. 멘토를 찾으십시오. 그들에게 밥을 사고 그들의 시간을 사십시오. 그 밥값 몇만 원이 당신에게 수십억의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해봤어. 이번 주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자극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만약 없었다면 다음 주에는 억지로라도 그런 사람을 찾아가 만나십시오. 그 만남 하나가 당신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눈을 수술할 차례입니다. 부자와 빈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시야 필드 오브 뷰에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돼지나 닭은 땅만 보고 걷습니다. 당장 눈앞에 떨어진 먹이를 줍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더들은 고개를 들어 먼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시계는 오늘 하루, 길어야 이번 달 월급날에 멈춰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번 주말에 뭐 하고 놀지?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막지? 그들의 인생은 단기적인 쾌락과 단기적인 생존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면 부자들의 시계는 10년, 20년, 아니 100년 뒤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1950년대에 제당, 설탕 사업을 시작하고 60년대에 모지고찌 사업을 하고 80년대에 전자, 반도체 사업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지금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필요로 할 것을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설탕이 필요했고, 배가 부르니 옷이 필요했고, 생활이 윤택해지니 첨단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미래의 흐름을 읽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고 급등하는 테마주에 올라타고 도박판을 기웃거립니다. 그들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심어서 내일 열매를 따먹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빨리 뜨거워진 냄비는 빨리 식고 빨리 쌓은 탑은 바람 한 번에 무너집니다. 부자들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법을 즐깁니다. 그들은 묘목을 심고 10년 동안 물을 줍니다. 그동안은 아무런 열매도 그늘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바보같이 왜 땅만 파고 있냐고 비웃을 때도 그들은 묵묵히 뿌리가 자라는 상상을 하며 인내합니다. 이 만족 지연 딜레이드
그라티피케이션 능력이야말로 부자의 자질입니다. 지금의 달콤한 마시멜로를 먹어 치우지 않고 참고 견뎌서 나중에 2개, 3개를 얻는 힘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참을성이 없어서입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다 써버리는 것은 미래의 종잣돈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주식이 떨어져도 손해보고 파는 것은 성장의 시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조금만 겪어도 그만두는 것은 숙련의 과정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층짜리 마천루를 지으려면 땅을 깊게 파야 합니다. 몇 년 동안 땅만 파니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판잣집은 하루 만에 뚝딱 지을 수 있습니다. 대신 태풍이 오면 날아갑니다. 당신의 인생을 판잣집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천루로 만들고 싶습니까? 마천루를 원한다면 당장 눈앞에 이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기초를 다지는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나는 삼성의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숲을 보지 말고 숲을 너머의 구름을 보라. 눈앞에 100원 이익 때문에 신용을 잃지 말고 10년 뒤의 신뢰를 위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조급함이라는 안대를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나의 행동이 10년 뒤에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행동인가? 아니면 원망을 들을 행동인가? 오늘 술을 마시는 것은 오늘의 나에게는 즐거움이지만 10년 뒤에 나에게는 병든 간과 가난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오늘 책을 읽고 운동을 하는 것은 오늘의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10년 뒤에 나에게는 건강과 부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을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그 미래의 나를 구원할 사람은 오직 오늘의 당신뿐입니다. 해봤어? 당신은 10년 뒤, 20년 뒤 당신이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본 적이 있습니까? 목표가 없는 배는 표류할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인생 지도를 그리십시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파도를 만나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수술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병철의 눈을 통해 가난을 부르는 지독한 습관들을 해부했습니다. 시간을 헐값에 파는 습관, 위험을 피해 숨는 습관, 남의 눈치를 보며 소비하는 습관, 배움을 멈추고 노는 습관, 패배자들과 어울리는 습관, 그리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조급증. 이 이야기들이 아프게 들렸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살점은 찔러도 아프지 않지만 살아있는 살점은 바늘만 대어도 아픈 법이니까요.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핏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제까지의 가난은 당신의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의 탓일 수도, 시대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진실을 알고 나서도 내일 여전히 가난하다면 그것은 명백한 당신의 탓입니다. 가난은 정복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쌀가게 주인도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가난한 습관을 하나씩 끊어내고 그 자리에 부자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물을 주고 기다리십시오. 언젠가 당신의 인생이라는 뜰에도 풍요로운 황금나무가 숲을 이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뇌세포를 깨우고 가슴에 불을 질렀다면 댓글에 나는 부자다라고 확언, 아포메이션을 남겨주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어 당신이 뱉은 말이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부와 지혜의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정신을 빌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